안녕하세요. 저는 대형 언어 모델 추론과 강화학습으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윤도균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 이름은 윤도균이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네, 저는 애틀이라는 곳에서 국가기관 소속 연구자로 국가에 기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재정, 경제, 금융 분야에서 대형 언어 모델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서울대병원이나 아니면 서울대병원이라던가 아니면은 스타트업 금융 분야에서 대형 언어 모델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공학 출신이고 경영학 석사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하면 안 되는 말이다 하고선 다시 먹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 생각 없이 그냥 내뱉는 사람들도 되게 많죠. 이런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네, 이런 짤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전 수학에 빠릅니다 해가지고 문제를 냈죠. 750 곱하기 1920. 그런데 답을 바로 230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접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빨랐죠. 이게 얼마 전 챗GPT도 약간 이랬었습니다. 그 문제를 물어보면은 바로 답은 하지만은 이게 그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죠. 예, 최근 모델에 익숙해졌으면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라던가 경제라던가 이런 곳에서는 수학 문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었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사람이 아닌 생각하는 사람을 닮은 인공지능을 만들자라는 목표를 갖고선 시작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연구를 왜 하냐고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주변 사람이 그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너같이 생각 없는 모델을 만들지 않기 위함이야라고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챗GPT를 확률론적 앵무새라고 지칭을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이 확률론적 앵무새란 면은 대형 언어 모델이 방대한 훈련 데이터로 학습을 해가지고 관찰된 언어 형식의 시퀀스를 확률적 정보에 따라서 우연히 꿰어 맞춰가지고 텍스트를 생성을 하긴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의미를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선 마치 앵무새가 말을 따라하듯이 한다라는 것을 확률론적 앵무새라고 비유적인 표현을 썼던 거죠. 그래서 저희도 생각 없는 사람들을 약간 넷무새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잖아요. 약간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챗GPT에서 이 문제를 스트로베리 프로블럼이라고 해가지고 좀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스트로베리 프로블럼 같은 경우에는 그 스트로베리 안에 알 개수가 몇 개가 들어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챗GPT는 답을 할 수 없다. 그렇지만은 이제 리즈닝 모델을 붙였을 때는 이걸 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옛날 챗GPT 같은 경우에는 알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봤었을 때 3개라고 답을 해야지만은 2개라고 답을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고, 그리고 그때 되새겨 보면은 요즘에는 진짜 10행시 막 이런 거를 주문을 해도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3행시, 4행시 이 정도만 돼도 챗GPT가 전혀 대답을 못했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이렇게 리즈닝에서 좀 발생을 했었고, 네, 이 사고의 출현 정말 큰 변화였었거든요. LLM 분야에서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들어오면은 바로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일한 추론 문제들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은 복잡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풀지를 못했었죠. 그래서 최근에 아까 바로 이전 발표에서도 리즈닝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새로운 접근이 되게 일반화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입력이 들어오면은 이거를 풀기 위한 사고를 하고, 그러고서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또 다시 사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고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응답을 하는 이런 새로운 접근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 때 복잡한 문제를 간단한 단계로 변화를 시키면서 마치 인간의 인지 과정을 모방을 했던 거죠. 이렇게 모방을 하면서 저기 A 그림과 같이 문제가 들어오면은 리즈닝 과정을 거쳐가지고 생각하다가 최종적으로 답을 하는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복잡한 수학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비같이 단계를 좀 나눠가지고
그 1위 자릿수 계산하고 10위 자릿수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 챗GPT가 리즈닝 모델을 내기 전까지 COT 과정을 정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COT가 약간 초기의 그 리즈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COT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작업을 최종 해결을 향해 가지고 일련의 논리적 단계로 세분화해 가지고 인간과 유사한 추론 과정을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인공지능적 접근 방식이었죠. 그래서 그때도 그냥 답하기보다는 저렇게 단계적으로 그 답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했었고, 그때 마법의 프롬프트라 해가지고 막 유튜브 같은 데서 그 올라오고 막 그랬던 것들이 있는데, 그 예를 들면은 Let's think step by step 이런 게 있었죠. 이런 것들이 그 리즈닝을 유도를 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리즈닝을 유도를 하기만 해도 성능이 많이 좋아졌었는데, 최근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다 리즈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사실 그 학습 쪽에서도 리즈닝이 되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추론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응답하는 방식이 아니라 추론을 해가지고 대답을 하는 그런 데이터셋들을 임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을 때 이 오른쪽과 같이 기존 모델에 비해서 진짜 월등한 성능을 낼 수 있다. 약간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때도 정말 큰 그 모델 성능 혁신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찬양하고 약간 그 찬송하고자 그 찬송가까지 나왔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BMK의 꽃피는 봄이 오면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자꾸 날 꾸짖고 날 탓하고 또 그래도 나를 못 잊어 다시 돌아 오르카, 이 데이터셋 이름이 오르카거든요. 오르카 데이터셋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농담이고요. 이런 데이터셋도 있었다. 그 정도로 그 오르카 같이 추론을 학습시키고 그리고 COT를 유도를 하는 게 그 당시에도 되게 인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 그 오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게 더 큰 변화가 있었죠. 기존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그림처럼 프리트레인을 하고선 포스트 트레인하고 인퍼런스 할 때는 전혀 그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일반적이었는데, 질문이 들어오면 바로 대답을 하는 게.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레인하고 포스트 트레인하고 인퍼런스 할 때 그 많은 리소스를 더 가지고 그 추론 과정을 거쳐 가지고 답을 하는 게 일반적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성능도 월등하게 많이 높아졌었고요. 그래서 얀르쿤 같은 경우에는 이 O3가 LLM을 사용할지언정 이거는 전혀 다른 거다. 그 이전과는 아예 다른 모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진짜 이 보시면은 원래 스트로베리 숫자 못 세던 거 세기 시작했죠. 정말 장족의 발전을 이뤘었습니다. 이렇게 장족의 발전을 이뤘었고,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IQ 테스트 결과입니다. 기존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성능이 좋았을지는 모르겠지만은 IQ 100을 넘지를 못했었습니다. 인간 평균이 IQ 100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평균을 넘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그 딱 5원 나오고 그 이후부터는 130대를 넘기 시작을 했습니다. 130대면은 이제 인간 상위권 상위 2% 그 정도 되는 그 성능이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수학 문제라던가 그 코딩이라던가 아니면은 PhD 레벨의 다른 그 문제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제 쪽 같은 경우에는 경제 올림피아드도 있고 경제 그 노벨상 같은 것들도 있고 그렇게 경제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도 이전까지는 전혀 풀지를 못했었는데 그 딱 리즈닝 모델 나오고 그 이후부터는 풀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런 얘기 있고, 그래서 아까 그 얀르쿤 같은 경우에 이전 모델하고 이후 모델은 전혀 다른 모델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쪽의 차이냐면은,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거는 원래도 그 예전 AI를 분류를 하는 방식도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시스템 1 방식의 AI, 시스템 2 방식의 AI. 근데 이 지금도 그
그냥 단일 추론만 가능한 모델들을 시스템 1 방식이라고 하고, 그리고 복잡한 추론이 가능한 방식들, 이런 방식들을 시스템 2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죠. 요즘에는 리즈닝이 필요하면 리즈닝을 하고, 리즈닝을 하지 않으면 리즈닝을 하지 않고. 이렇게 시스템 1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문제만 풀고, 그리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시스템 2 같은 경우에는 느리지만은 생각해가지고 복잡한 문제를 풀어서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내용까지는 약간 사실 챗GPT 찬양하고 약간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런 거에서 좀 만족하지 않고, 추론 시스템을 우리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론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까요? 이 인간의 사고의 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거 제가 챗GPT한테 대충 만들어 달라고 했던 그림인데, 이 사람 머리에도 길이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길이 있고 그 목적지들이 있을 거고, 지식들의 목적지들이 있을 거고, 이것들을 잘 이어가지고 대답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추론의 길을 만드는 거, 이게 저희가 저런 LLM 추론을 잘하는 저런 성능 좋은 LLM을 만들려면 해야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사람이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답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대형 언어 모델한테 이 추론의 길을 잘 찾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그 머릿속 사고의 흐름이, 사실 실제로 머릿속 사고의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고 잘 안 되면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풀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 대형 언어 모델에서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그런 거를 지금은 이렇게 트리 형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트리에서 그 다시 돌아오는 이런 패스들도 만들기는 하고 있는데, 이런 트리 형식으로 많이 만들어가지고 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각 사고에서 뭐 현재의 답은 이거고 두 번째 답은 뭐 이거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까 그 추론의 길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만들면 이런 식으로 길이 만들어지겠죠. 뭐 어떤 길을 만들어가지고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그러고선 결국에 그 최종 정착지, 그 목적지까지 가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추론의 길을 잘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약간 건축가라고 하기 좀, 저희가 이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좀 상상을 하면서 그 페르소나를 하고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미 만들어진 길에서 경로 탐색을 좀 잘하는 그 내비게이션 같은 거죠. 아까 이전 그 세션에서 했던 것들이 좀 비슷한 것들일 것 같은데, 추론을 이미 만들어진 LLM에서, 이미 만들어진 챗GPT에서 이거를 리소스를 많이 투입을 해서 경로를 여러 개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보상 같은 것들을 잘 해서 최대한 잘 경로 탐색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 길을 만들고 다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생각하지 못하던 것들을 그 일을 만들어줘 가지고 이거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들고, 원래 잘 못하던 것들을 다듬어 가지고 이 길을 잘 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제가 오늘 할 내용은 이 길을 만들고 다듬기 쪽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을 오늘 주제로 넣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길을 만들고 다듬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추론의 길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인데, 이 추론의 길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일단 프리트레인을 하면은 어느 정도 길이 만들어집니다. 머리 사고들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SFT를 통해서 길을 만들고 저희가 지식 같은 것들을 주입을 시켜 넣는 거죠. 그러고선 사람으로 치면은 SFT를 통해서 암기를 시키고,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만들고, 그리고 숙달 다듬는 거는 강화학습으로 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잠시 강화학습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봐 강화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파인튜닝 SFT
또 설명을 해야 하나 싶은데, 강화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잘못된 응답을 하면은 벌을 줘가지고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옳은 답을 한다면은 보상을 줘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이 아이들 학습할 때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잘하면은 당근을 주고, 못하면은 채찍을 주고. 거기 그 교육 이론에서도 똑같이 강화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그 AI도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챗GPT가 RLHF를 사용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챗GPT 같은 경우에는 보상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선호를 바탕으로, 이게 사람의 선호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엄친아 같은 경우에 그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착하고 운동도 잘하고, 이게 너무 많은 그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많은 그 좋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는 이것들을 다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 보상 모델이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이 모범생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착하고 운동 잘하고, 이거를 모델로 만드는 거고요. 이거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 모델의 평가 결과가 가장 좋게 되게끔 학습을 하는 게 이 RLHF입니다. 그래서 RL 정책을 최적화시켜가지고 보상 모델의 결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원하는 모습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해서 학습을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추론을 다듬는다고 했는데, 그 다듬는 얘기는 아직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이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페르소나를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선 한번 따라와 보시면은, 그래서 이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길을 만든다고 했으니까는. 그래서 이 목적지에 달성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목표지에 달성을 하도록 길을 만들어야 할 거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옳은 방향으로 이 목적지에 달성하는 것만 하면은 뺑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강원도 가는데 제주도를 걸쳐서 가야 한다던가, 이거를 보상으로 준다라고 하면은 사실 별로 좋진 않겠죠. 그래서 중간중간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강원도로 간다라고 하면은 동쪽으로 가게끔. 근데 이런 보상들이 또 목적지로 갈 수 있게끔 유도할지 안 할지도 또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보상을 적절하게 줘가지고 길을 만들도록 시켜야지, 그래야지 이런 길을 만들 수 있을 거고, 이 LLM을 강화학습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 결과 보상이랑 과정 보상을 사용을 해가지고 긴 추론 연습 끝에서 단일 보상, 도착하면은 1, 도착하지 못하면 0, 그리고 목표지에 도달하는지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리고 과정 보상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조밀한 피드백으로 학습하고, 그래서 싱킹 모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 두 보상을 같이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RLVR 같은 경우에는 검증 가능한 방금 얘기했던 결과 보상인 거죠. 결과 보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학습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이 나온 이후부터 수학 실력이 진짜 많이 올라갔거든요. 수학 검증이 가능하고, 코딩 실력도 코딩 결과를 가지고선 검증이 가능하니까, 수학 문제랑 코딩 문제 같은 경우는 결과 가지고선 검증이 가능하니까 많이 올라갔었고, 최근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를 주고선, 저희 같은 경우에도 경제 문제들 되게 많다 했잖아요. 그런 문제를 주고선 그냥 답을 맞추는지 못 맞추는지 이런 거를 갖고선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학습이 가능하고, 그리고 RL with PRM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 리워드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까 15 더하기 6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릴 때 풀 때는, 지금 바로 나오시겠지만 당연히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잘 못 푸니까는 1의 자리를 먼저 더하고, 그러고선 이거를 이제 12 자리로 넘어가는 부분을 보내가지고 더해가지고 20B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단계를 쪼개가지고 1위 자리에서 맞췄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12 자리에서 맞췄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상을 주는 이런 방식이 프로세스 리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적절하게 혼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만들 때 길의 너비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을까요?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넓은 도로고요. 얘는
그 산에 있는 임의로 만들어진 도로일 텐데 당연히 웬만한 사람들은 그 왼쪽 길이 더 좋을 거라고 하겠죠. 근데 당연히 공사비가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넓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추론의 길도 이게 한 추론의 작업,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경제를 한다 해가지고 경제 추론만 학습을 시킨다 해가지고 성능이 좋게 나온다기보다는 유사한 추론을 다 학습을 시켜야지. 그래서 그 A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추론들을 쭉 모아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아크 리즌이라는 모델인데, 제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먼저 학습을 한 다음에 수학과 코딩을 같이 학습을 했었을 때 훨씬 성능이 좋더라. 밑에 확실히 그 메스아들에서 차이가 크게 나는데, 이렇게 그 유사한 추론을 하면 같이 학습을 하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론의 길을 넓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게 그 길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을 넓게 만들고, 그리고 길은 그 만들어지지 않은 데랑 잘 만들어진 곳.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1년이 끝날 때마다 그 있던 길을 엎어가지고 새로 만들기는 하는데, 웬만해서는 없는 길을 만드는 게 더 사람들이 편리해지겠죠. 그렇다 보니까는 길이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들을 그 만드는 게 또 이 강화학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길을 어떻게 만드냐를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면은 그 LLM도 그 인공지능 모델들이 그 추론 결과를 잘 못 내면은 저 응답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선 응답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그 응답에다가 그 99%의 확률 뭐 이런 식으로 높여가지고 대답을 할 수 있는데, 그 잘 학습하지 못한 부분들은 저렇게 거의 비슷한 응답 확률을 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로우 앤 그 이렇게 잘 응답하는 이런 그 로우 엔트로피보다는 하이 엔트로피에서 학습을 하는 게 확실히 더 유용하고요. 이런 게 그 아까 얘기했던 길이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형 언어 모델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컨피던스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컨피던스가 낮아지는 곳을 그 포크라고 또 이름을 명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이 리즈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학습을 못한 부분이구나 해가지고 그 부분을 그 중점을 삼아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방법이 또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그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다 사람이 시키고 했었지만은, 그래서 RLAHF를 가지고선 그 인간 평가자 기반으로 그 휴먼 피드백을 주고 그러고서 높은 그 이게 했었지만은, 그렇게 했었을 때 높은 비용과 시간이 들었었고 데이터 만드는데도 되게 시간이 걸고, 그리고 리워드 모델을 또 만들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RLAIF로 넘어오게 됐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챗GPT나 아니면 클로데를 가지고선 평가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작은 모델을 가지고선 평가를 시켜가지고 이거를 그 학습을 하는 방식이 또 유행을 했다가, 최근에는 자기 보상 학습으로 그냥 자기가 그 보상을 주고선 학습을 하는 그런 방식이 또 그 많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그 컨피던스 얘기를 했었는데, 그 컨피던스가 낮아지는,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부분을 컨피던스가 낮아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선 거기를 중점적으로 학습을 한다 했는데, RL에서도 그 컨피던스가 그 높아지도록 그렇게 학습을 하는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자신감을 갖고선 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식이 유행하고, 그래서 아까까지는 계속 그 추론의 길을 잘 뚫어주는 것들을 연구를 하다가, 이번에는 이 인공지능이 알아서 자기의 추론의 길을 잘 뚫어보자. 그 사실 공사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시킬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AI한테. 그래서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생성하고 이거를 수정하고 피드백을 줘가지고 학습하고, 이렇게 자기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 학습을 하는 것까지 이렇게. 그래서 방금 그 앞서 얘기 드렸던 부분들이 그 강화학습 추론의 길들을 잘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들을 얘기를 드리고 있었고, 그 방법들로 추론 넓이를 넓게 하는 것, 그리고
그리고 새로운 곳에다가 길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리소스 대신에 그 AI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최근 결과들이 진짜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오픈 AI랑 그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올림피아드에서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성능을 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금메달을 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코딩 대회에서도 그 상위 10% 안에 드는 성적을 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5원 결과라서 최근에는 더 많이 올라갔을 텐데, 그 코딩과 그 수학 등의 추론 문제들에서 되게 높은 성능을 냈고, 그래서 지금의 추론 모델은 이거는 그 이상점 갤러리 그런 데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 추론 모델이 나오기 전하고 나온 후하고 성능 차이가 되게 크고, 어느새 인간 이상의 그 추론 실력들, 그 사고 능력들을 발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론 모델이 진정한 기술적 도파구를 마련을 할 수 있을 거 마주하고 있는 상태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모델을 만들고 싶을 때 이렇게 강화학습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다른 발표를 봤었을 때 이렇게 링크드인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부끄럽지만 좀 올려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